폴란드에서 온 부모님이 딸의 한국 신혼집을 보고 경악에 빠졌습니다. 단순한 방문이었지만 그 순간 부모님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수천 년 전통이 첨단 기술과 만나 탄생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주거 문화, 그리고 70년 전 두 나라 사이에 맺어진 잊혀진 인연과 이어져 있었다는 놀라운 사실까지. 도대체 송도 신혼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송도의 맑은 햇살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오전,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빛이 거실 바닥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걸레를, 다른 한 손에는 향초를 들고 분주히 움직이며 신혼집을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대기업 연구소 연구원 마리나입니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죠. 지구 반대편 폴란드에서 부모님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날이었으니까요. 현관 신발장을 정리하고 손님방 이불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했습니다. 작은 꽃병에 담긴 들국화가 식탁 위에서 자연스러운 향기를 내뿜고 있었죠. 남편 준호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했고 퇴근 후 인천공항으로 부모님을 마중 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오후에 연구소에서 일찍 나와 공항으로 향할 예정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송도의 고층 빌딩들과 멀리 인천대교의 실루엣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폴란드 부모님께서 이 낯선 도시를 어떻게 느끼실까요? 크라쿠프 근교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사신 부모님께 이 유리와 강철의 도시는 너무 낯설게 느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전통 찜질방과 불고기 식당도 몇 군데 알아두었지만 한국의 첨단 기술과 현대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컸죠. 한편 그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서는 부모님이 긴 여정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헬릭은 수십 년간 한 번도 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어머니 엘리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기에 설렘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으로 탑승구를 향해 걸어가고 계셨을 겁니다. 손에는 제가 결혼식 때 보내드린 한글로 적힌 작은 여행 가이드북을 꼭 쥐고 계셨을 테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상상이 가득했겠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 도착장, 저와 준호는 부모님을 기다리며 초조한 마음으로 출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폴란드어로 환영한다고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서 있었죠. 흰색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로 조금은 지친 모습의 부모님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는 공항 도착장을 둘러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커다란 미디어월과 질서정연한 대합실, 자동 출입국 심사대의 부드러운 흐름은 그들의 상상 속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크고 깨끗한 공항은 처음 보는구나. 마치 미래의 도시에 온 것 같아.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을 눈에 담으려는 듯 주변을 살피고 계셨죠.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펼쳐진 인천대교와 저 멀리 반짝이는 송도의 불빛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마치 별이 내려앉은 듯한 아름다움이 있었죠. 아버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우리 딸이 살고 있었구나. 차창에 비치는 부모님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감동, 그리고 딸을 향한 깊은 사랑이 읽혔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서의 새로운 추억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손을 꼭 잡고 부모님께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는 가운데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첫 아침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밥과 된장국, 몇 가지 반찬을 차려드리자 어머니는 젓가락을 조심스레 들어 음식을 맛보셨죠. 아버지는 된장국 한 숟가락을 드시고는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 접하는 맛이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드시는 모습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인천 자유공원으로 모시고 갈게요. 한국과 폴란드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곳이에요. 준호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송도의 모습에 부모님은 연신 감탄하셨죠. 곧게 뻗은 도로, 정돈된 거리, 그리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까지
어머니는 눈을 떼지 못하고 모든 것을 사진으로 담으려 하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낸 사진들로는 이곳의 발전을 다 체감하시지 못했던 모양이었죠. 자유공원에 도착하자 완만한 언덕길이 우리를 맞이했고 오르막을 천천히 걸으며 아버지에게 팔짱을 끼고 주변을 설명해 드렸죠. 정상에 이르자 인천항과 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다와 그 위로 오가는 크고 작은 배들, 그리고 멀리 인천대교까지 시원하게 뻗어 있었죠.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저기 보이는 건 어떤 거니? 아버지가 공원 한쪽에 있는 기념비들을 가리키며 물으셨고 저희는 직접 기념비를 보기 위해 천천히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때 참전했던 여러 나라의 공적을 기리는 장소였죠. 여러 개의 돌기둥이 원형으로 서 있었고 각 기둥에는 참전국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죠. 여기 보세요. 폴란드도 의료 지원국으로 한국에 도움을 주었어요. 제가 한 기둥 앞에 서서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부모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다가가 폴란드 이름이 새겨진 부분을 바라보셨죠. 손으로 만지진 않았지만 그 글자를 오랫동안 응시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가만히 제 손을 잡으셨죠. 그 순간 우리 모두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보다 더 깊은 인연이었구나. 아무리 작아도 우리의 도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이렇게 직접 보게 되어 좋구나. 어머니가 깊은 감동이 담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글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으셨죠. 우리가 남긴 손길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한국과 폴란드의 인연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제 개인적인 삶과도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공원 벤치를 가리키며 우리를 안내했죠. 그곳에 앉아 인천항을 바라보며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실이 우리 가족을 감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나라에서 우리 딸이 새 삶을 시작한 것이 우연이 아닌 것 같네. 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우리 위로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자유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가족은 더 깊은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자유공원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송도의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서서히 사라지고 저녁의 어스름이 찾아오는 시간이었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 23층 버튼을 누르자 어머니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에 감탄하셨습니다. 복도를 지나 우리 집 앞에 서자 준호가 미소와 함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죠. 짧은 멜로디와 함께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여기가 우리 신혼집이에요. 크진 않지만 아늑하죠. 문을 열며 말했고 부모님은 신발을 벗으시며 현관에 들어서셨죠. 아버지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며 바닥을 내려다보셨고 발을 몇 번 굴러보시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바닥이 따뜻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버지가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한국 전통 온돌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난방 시스템이죠.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해요. 제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도 조심스레 거실로 들어서며 바닥의 온기를 느끼셨죠. 온 집안이 따뜻하구나. 폴란드의 라디에이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야. 준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겨울에도 항상 따뜻하게 지낼 수 있어요. 특히 바닥에 앉거나 누워서 생활하는 한국 문화에 딱 맞는 시스템이죠. 거실에서 부엌 쪽으로 안내하자 어머니의 눈길이 주방 한켠에 있는 김치 냉장고에 머물렀습니다.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다가가 살펴보셨습니다. 이건 별도의 기능을 하는 냉장고니? 어머니가 물으셨죠. 김치 냉장고예요. 발효식품을 최적의 온도로 보관하는 특별한 냉장고죠. 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발효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설명했고 김치 냉장고를 열어 안에 정성스레 보관해둔 어머니표 김치를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이후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직접 만들기 시작했었죠. 첫 시도에서는 실패했지만 이웃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이제는 제법 맛있게 담글 수 있게 되었죠. 거실로 돌아와 앉자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으로 조명과 에어컨,
음악까지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더욱 놀라셨죠. 더 감동적인 것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송도의 야경이었습니다. 바다 위로 떠오른 달빛과 빌딩의 불빛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죠.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생각해서 만든 공간이구나. 따뜻함과 편리함이 함께하는 집이야.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온돌 바닥을 다시 한번 손으로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계셨죠. 말이나 내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이제야 마음으로 느껴지는구나. 저는 부모님 옆에 앉아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의 온기가 부모님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데우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화창한 날씨 속에 우리는 송도 센트럴파크로 향했고 푸른 하늘과 상쾌한 바람이 우리를 반겨주었죠. 아파트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은 제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난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부모님께 이곳에 대해 설명했죠. 센트럴파크는 송도를 대표하는 공원이에요. 도시 한가운데 있지만 자연을 그대로 살린 곳이죠.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원 중앙에 있는 인공 운하에 다다르자 부모님은 숨을 멈출 정도로 놀라셨습니다. 맑은 물 위로 작은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죠. 유람선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송도의 풍경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가 있는 거니? 아버지가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군을 가리키며 물으셨죠. 저쪽은 글로벌 캠퍼스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반대편은 국제 비즈니스 센터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워터프론트를 따라 걸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프랑스 가족, 점심을 먹으며 대화하는 인도 직장인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미국 학생들까지 주변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보였죠. 송도는 진정한 국제도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되니? 어머니가 물으셨죠. 송도 인구의 상당수가 외국인이에요. 회사나 학교 때문에 이곳에 정착한 분들이 많죠.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우리는 트리플 스트리트라 불리는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실내외가 조화롭게 이어진 이 공간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죠. 다양한 나라의 음식점들이 즐비했고 많은 외국인들이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송도는 단순한 한국의 도시가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구나.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주변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던 전쟁 폐허의 나라가 이렇게 세계를 품은 국제도시로 성장했다니 믿기 어렵구나. 글로벌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으며 저는 송도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지 부모님께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제가 이곳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였죠. 이곳에 와서 보니 내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구나. 아버지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도의 국제적인 풍경 속에서 부모님도 조금씩 저의 선택을 이해해가고 계셨던 거죠.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우리를 송도 컨벤시아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제방산 박람회가 열리고 있었죠. 평소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행사지만 준호의 회사가 참여 업체 중 하나였기에 특별 초대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넓은 전시장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펼쳐진 다양한 전시 부스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죠. 준호가 하는 일을 실제로 볼 수 있어서 기쁘네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거대한 전시장 안에는 세계 각국의 방산 기업들이 자신들의 최신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는 규모나 방문객 수에서 단연 돋보였죠. 준호는 자신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기술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했죠.
한 부스에 들어서자 정교하게 제작된 소형 모형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FA-50 경공격기,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의 모형들이었죠. 그 앞에는 실제 크기의 시뮬레이션 장비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각 모형을 하나하나 살펴보셨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대형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지도였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해 세계 여러 나라로 뻗어나가는 선들이 그려져 있었고, 폴란드는 가장 굵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죠. 그 옆에는 큰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자유를 위한 동반자. 아버지는 한동안 그 지도를 바라보시더니 준호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장비들이 실제로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거니? 네, 현재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방산 장비가 폴란드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이 함께하고 있죠. 준호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곁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젠 서로를 지키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모형들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이젠 함께 손을 잡고 걷고 있구나. 그 말씀에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양국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면서 이제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공유와 공동 개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이죠.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문득 한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마치 저와 준호의 관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닮아 있었죠.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깊은 인연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송도의 첨단 시설을 벗어나 좀 더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송도에서 가까운 연수시장으로 향했죠. 깔끔한 아파트 단지와 현대적인 빌딩 숲을 지나 약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자 좁은 골목길에 즐비한 상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는 송도와는 또 다른 한국의 모습이에요. 전통시장은 한국인들의 일상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곳이죠. 준호가 주차장에서 내리며 설명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목소리와 다양한 냄새가 우리를 반겼습니다. 생선가게, 야채가게, 떡집, 반찬가게가 줄지어 있었고 상인들은 손님들에게 크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죠. 우리가 지나가자 여러 상인들이 밝은 미소와 함께 반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상인이 우리를 향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약간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곧 시장의 활기찬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죠. 저는 부모님께 한국의 다양한 식재료와 반찬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다양한 종류의 반찬에 큰 관심을 보이셨죠. 떡집 앞에 멈춰 서자 부드러운 떡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아버지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하얀 가래떡과 알록달록한 절편을 살펴보셨죠. 떡집 아주머니는 우리가 외국인인 것을 눈치채고 친절하게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이건 가래떡이고 저건 절편이라고 해요. 한번 맛보세요. 아주머니가 작은 접시에 몇 조각을 담아 내미셨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집어 드셨고 씹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맛있네요. 가래떡 조금 살게요. 어디서 오셨어요? 아주머니가 물으셨고 폴란드에서 왔어요. 제가 대신 대답했죠. 폴란드.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이거 덤으로 챙겨드릴게요. 아주머니는 웃으며 가래떡 한 줄을 더 봉지에 넣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적지 않게 놀란 눈치였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서로 전해진다는 것을 느끼신 듯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서툰 한국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을 걸으며 우리는 과일 가게에서 제철 과일을 사고 반찬 가게에서는 다양한 김치와 젓갈을 구경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상인들은 우리에게 맛보기를 권하며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특히 외국인인 부모님을 향한 관심과 배려는 더욱 특별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정말 놀랍니다. 언어는 몰라도 마음은 전해지는구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죠. 저녁 식사를 위해 갈비를 사러 정육점에 들렀을 때도 주인 아저씨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특별히 좋은 부위를 골라주셨습니다. 심지어 양념 비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며 준호와 이야기를 나누셨죠. 시장을 나오며 아버지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곳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놀랍구나. 현대화된 도시 속에서도 사람의 정을 잃지 않았어. 시장에서의 즐거운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다시 송도의 아파트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무렵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녁 식사 후 준호는 부모님께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며 둘러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따사로운 봄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희 단지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고 단지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중앙 광장과 아름답게 조경된 정원이 우리를 맞이했죠.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러한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셨죠. 이렇게 밤늦게까지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도 괜찮은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네, 이 단지는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모든 곳에 보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24시간 순찰을 돌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합니다.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놀이터 주변을 걸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러 가족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어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또 다른 아이들은 그네를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마치 작은 마을 같네. 모든 것이 단지 안에 있으니까 말이야. 저는 부모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단지 한쪽에 마련된 주민 공동시설로 안내했죠.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작은 도서관, 심지어 공동 세탁실까지 다양한 시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단지 입구의 통합 보안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셨죠.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거니? 아버지가 아파트 출입구의 인터폰 시스템을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이 시스템은 CCTV와 연동되어 있어요. 누군가 방문하면 화면으로 방문자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죠. 집 안에서 버튼 하나로 문을 열어줄 수도 있습니다. 준호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안전하기도 한데 정말 편리하구나. 아버지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죠. 우리는 다시 아파트 단지의 중앙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몇몇 주민들이 모여 야외 테이블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어떤 분들은 저희를 알아보고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부모님이신가요?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하셨고 짧은 대화 후 어머니는 제게 속삭이셨습니다. 너희 이웃들이 정말 친절하구나.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 같아. 밤이 깊어갈수록 단지 내 조명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산책로를 따라 은은한 빛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었습니다. 아파트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송도의 야경이 마치 별들처럼 반짝였죠. 한국의 아파트 단지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생활 공간이구나.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곳을 우리 동네라고 부르죠. 서로 돕고 함께 생활하는 곳이니까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폴란드식 아침과 한국식 아침을 함께 차려 식탁에 올렸죠. 어머니가 주방에 들어오셔서 저를 도우셨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방문이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는지 두 사람 모두 가슴으로 느끼고 있었죠. 이번 여행 정말 특별했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이젠 마음이 놓이는구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준호도 곧 식탁에 함께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햇살이 거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죠.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며칠간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자유공원에서 느꼈던 감동, 온돌 바닥의 따뜻함, 시장에서 만난 정겨운 사람들까지 모든 순간이 부모님께 새로운 경험이었을 테니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오후에는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송도 주변을 마지막으로 산책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우리는 센트럴파크를 거닐며 지나가는 순간들을 모두 마음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핸드폰으로 여기저기 사진을 찍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주변 경치를 눈에 담고 계셨죠. 조금만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구나.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고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거실 소파에 함께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죠. 정말 여기서 살아도 괜찮니? 그 질문에는 딸을 멀리 보낸 부모의 걱정, 낯선 땅에서의 적응에 대한 염려, 그리고 제 행복을 바라는 마음까지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모두의 집이에요. 준호와 저,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이 함께하는 곳이니까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준호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부모님께서 언제든 찾아오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녁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불빛이 반짝이는 송도의 밤 풍경이 지나갔고 멀리 인천대교의 화려한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았죠. 우리가 남긴 작은 손길이 이렇게 큰 미래로 돌아왔구나. 아버지가 깊은 사색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자유공원에서 보았던 참전국 기념비를 떠올렸습니다. 과거 폴란드가 한국에 보낸 작은 도움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 그의 딸에게 새로운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인천공항 출발장 앞에서 우리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고 눈물이 맺힌 채로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이별은 언제나 슬프지만 이번만큼은 그 슬픔 속에 따뜻한 위로가 함께했죠. 곧 다시 만나요.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두 개의 고향이 생겼구나. 폴란드와 함께 한국도 우리 마음속의 고향이 되었지.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특별한 인연이 한 가족의 이야기로 이어진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아픔 속에서 시작된 작은 도움의 손길이 이제는 첨단 도시 송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딸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국경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진정한 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펼쳐질 한국과 세계의 아름다운 인연을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만의 해외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우인수